안녕하세요. 1번은 논문 문제입니다. 발명의 정의 규정이 이게 뭐냐면 이런 쟁점입니다. 몇 년 전에 논문들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4차 산업혁명 얘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2조 1호에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서 요건을 적어놨는데 자연법칙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할 것. 먼저 창작과 고도는 특허받기 위한 기본적 포맷입니다. 뭐 여기다 그냥 할까요? 특허는 창작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내 거에 대해서만 특허가 인정됩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배타권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남의 거다. 그걸 발견이라고 해요. 발견은 이제 신의 거다. 신께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특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작물에 대해서 특허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창작물일 것, 발견이 아닐 것, 그 정도로만 발명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창작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제한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연법칙 이용할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창작일 것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일 것 이렇게 돼 있다고요. 창작의 범위를 더 협소하게 요건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예측 가능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가 되겠고 이거는 특허가 되지 않겠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어설프게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를 법적 안정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창작물의 요건을 자연법칙 이용할 것이라는 구체적 규정에 의한 단점은 장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 이것도 창작인데 이것도 창작인데 이것도 창작인데 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적다는 소리예요. 자연법칙 이용한 창작만 된다니까 이렇게. 단점은 저겁니다. 자연법칙 이용한 창작일 것을 만든 게 1차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 이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공장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게 세대의 흐름을 바뀌었어요. 이 공장 짓는 게 이때 이슈였었는데 공장이라는 게 우리 기계 발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기계 발명은 원재료 있죠? 원재료를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해요. 신께서 주신 광물이요. 이 원재료를 모양을 좀 바꾸고 기계처럼 모양을 바꾸고 하는 것을 가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공에 인간의 창작적 행위가 들어가는 것. 얘가 19세기, 20세기에는 국가 부흥을 시켰어요. 유럽에 부흥을 시켰고요. 특허법이라는 것은 창작에 대해서 다 권리를 주는 건 아니고 창작에 대해서 어떤 권리는 저작권 가고 어떤 권리는 디자인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특허 쪽으로 오는 창작은 국가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창작만 가능합니다. 19세기나 20세기 때는 기계 발명이 국가 산업 발전을 부응하다 보니까 이 기계의 그 포맷인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가공할 것 여기서 등장한 게 자연법칙 이용이에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현재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T, 자율주행 이쪽인데 아니면 최근에 뭐 챗GPT라던가 걔네들은 산업적 특징이 21세기에서는 산업이 공장이 메인이 아니고요. 지금 공장 다 많이 가고 있잖아요. 공장이 카페 되고 있잖아. 공장이 메인이 아니고 IT 쪽, 이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는 거. 이쪽이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전, 한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그 인위 법칙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앞에 자동차 있으면 멈추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이게 인위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율주행할 때. 그래서 단점은 이겁니다. 기술 변화에 부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권 그 대선 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논문들 많이 나왔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그 기술 변화 부응을 못한다는 게 지금 제가 이 배경 설명 드리는 것은 답안지 외우는데 도움되라고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답안지 외우세요 이대로. 다른 문장 쓰지 말고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기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작이면 다 되는 거여서 얘는 기술 변화에 대처력이 빠르다. 그게 대표된 게 BM 발명이었어요.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해서 종래에는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줬었는데 갑자기 무슨 인사 고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특허를 주래. 미국에서 주래. 미국에서 주라면은 특허는 세계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줘야 돼요. 미국 애들이 그 외교 압박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특허 주니까 니들도 줘라. 미국에서 BM을 특허 주기 시작합니다. BM이 미국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이걸 한국에 주래. 한국에서 이게 대처가 안 된 거야. BM? 이거 인위 법칙인데 플로우 차트 그린다 그랬잖아요. 플로우 차트 광물이 아닌데 인위 법칙인데 대처에 느르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여기요. 기술 변화 부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문들이 나온 게 야, 시급히 개정해라. 이걸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연법칙 이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라. 그리고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고요. 대신 미국이 보호해라고 하도 뭐라 해서 판례가 우회적 해석으로 보호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알던 거죠.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네들. 컴퓨터 관련 발명은 구성이 플로우 차트하고 1차 때부터 많이 했죠. 하드웨어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연법칙 이용할 것이 얘가 인위법칙이란 말이야.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전체로서 판단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장난, 법은 다 말장난이라고 있습니다. 전체를 써야겠다고 해서 하드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그걸 전체라고 얘기하겠다. 다 말은 지어내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판례가 더 먼저 나왔어요. 근데 논문은 3, 4년 전에 나왔고 이거는 훨씬 더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개정해라. 당장 개정해라. 그래서 미국보다 대처가 느리진 마라. 비슷하거나 더 빨라라. 이런 취지의 논문 문제였습니다. 발명의 정의규정의 한계, 법적 안정성에서는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정의규정의 한계. 구체적으로 정의규정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습니다만 대처가 느려집니다. 실제로 자연법칙 이용할 것은 19세기, 20세기 그때 특허제도 도입될 때의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재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한계고 그 한계에 대한 실무상의 지금의 판례 태도가 얘입니다. 판례는 우회적 해석을 통해서 자연법칙 이용은 전체로서 이용했으면 봐주겠다. 그리고 이 전체라는 것은 법주문 없으니까 내가 만들겠다. 바로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그걸 전체라고 하겠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다. 다만 보론 쓴다면은 개정이 더 좋아 보인다. 법을 가지고 말장난하면은 국민들이 안 믿어요. 이러니까 판사 마음대로지 판사 세상이지 이런 소리 또 나온다고. 그래서 법을 차라리 개정해라. 그 뉘앙스였습니다. 답안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2번. 요거 실전 GSB에서도 한번 했었죠. 인공지능 발명. 현재 2조 1호만 있고요. 얘는 더 나아가서 2조 1호 말고 발명자의 정의 규정도 필요한지. 이건 뭐냐면 발명자는 무조건 놈자자 어떻게 쓰는 거죠? 한문? 사람만 되는 건지 아니면 AI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법 규정이 필요한지 이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챗 GPT처럼 굉장히 연산이 현명하게 잘 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야, 예를 들어서 분무기 만들어봐 하면은 특이한 분무기를 만들어 온다라 이거야. 연산 과정을 통해서. AI도 지금 창작을 하고 있대요. 그거를 저도 이제 컴공과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딥러닝이라고 하더라고. 딥러닝 체계를 갖춘 애들은 창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AI가 만든 창작물도 특허를 줘야 되는가? 근데 AI는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발명자가 발명한 거